63년 1월 2일 오전 6시 35분에 압탄토이 공략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압박보다는 압탄토이가 목표예요. 미군의 H-21 헬기 10대가 와요. 네 번째 헬기가 착륙하는 순간 매복 중이던 베트콩의 집중 사격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착륙하려고 했던 기체가 치명타를 맞고 이륙에 실패하고 주저앉습니다. 9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전사합니다. 압박 전투 이후에 미군은 사실상 남베트남군에 대한 기대를 버려버립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수명을 1964년까지 봐요. 반면 응호된 GM은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압박 전투 이후 2달 동안 남베트남은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었다? GM 일가가 있었습니다. GM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베트남에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은요, 그 동생 응호딘 누예요. 이 응호딘 누는 원래 건축가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왜 전략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전략촌 이반자예요. 이 응호딘 누라는 놈이. 또 하나 제가 비밀경찰 총수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경찰 총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건 비밀경찰이 있다는 건 뭐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독재국가의 아주 나쁜 나라라는 얘기야. 근데 이 응호딘 누가 남베트남에서 비밀경찰 총수 짓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장행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이제 마담 누야. 마담 누. 권력욕에 불타는 여자입니다. 사실 그 응호된 GM 대통령은 독신이었거든. 그래서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이 여자가 해요. 별명이 드래곤 레이디였습니다. 아무튼 GM 정권은요, 불교도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 신자들과 승려들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요. GM형이 대주교라고 했잖아요. GM형이 대주교로 재직하던 후에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대규모 시위를 하다가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들하고 충돌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서 경찰과 군인들이 주저없이 발포합니다. 시위 중에 무려 8명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 승려들하고 시대들은 GM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1963년 6월 11일 이 남베트남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73세의 틱광득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GM 정부에 항거하는 의미로 소신공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신공양이 뭔가요? 한마디로 이제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이제 열반에 드신다는 건데, 대단히 충격적인 이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남베트남 사회가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승려들의 소신공양이 이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기서 이 마담 누의 뭐라 그러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The only thing they have done, they have barbecued one of their monks, whom they have intoxicated, whom they have abused the confidence, and even that barbecuing was done not even with self-sufficient means, because they used imported gasoline. 남베트남 국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번집니다. 학생과 승려, 일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가해요. 시위가 지속되는 2달 동안 GM 정부는요, 무려 1,400명의 시위 참가자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계엄령이 내려져요.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대학들도 전면 폐쇄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학생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도 폐쇄해버립니다. 이때 미국은 혹시 어떤 행보를 보였어요? 사실 미국은 1962년부터 GM 정권의 한마디로 삽질이죠. 삽질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부패한 독재 정권이잖아. 도대체 저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그 미국 내 언론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였어요. 케네디는요, 당시 베트남 대사가 프레데릭 놀팅이었는데, 이 놀팅이 올리는 보고서를 믿지 않았어요, 케네디가. 왜냐? 이 놀팅이라는 사람이 GM의 절친이었어요. 이 놀팅은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은 놈이거든, GM한테. 그래서 친-GM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못 믿겠다. 그래서 1963년 이제 여름에 케네디는
남베트남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조사원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합니다. 한 명은 누구였냐면은 대게릴라 전술 전문가인 빅터 크로렉 장군, 또 다른 한 명은 국무부 직원이었던 조지프 맨더홀이었습니다. 둘은 베트남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요. 빅터 크로렉은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렸고, 조지프 맨더홀은 큰일 났다. 한마디로 큰일 났다. 이제 곧 작살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둘을 불러요. 케네디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들 같은 나라를 다녀온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서를 내게 됐냐. 이 크루렉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맨던홀은 당시 남베트남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잇따른 승려 소신공양 사태가 일어나자 급기야 케네디는 현지 대사 놀팅을 교체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놀팅의 교체는 GM한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러니까 GM이 몇 번이고 놀팅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교체돼도 미국의 원조나 지원이 계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놀팅은 GM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놀팅의 후임자로 누가 오느냐? 헨리 캐벗 로지라는 사람이 놀팅의 후임자로 와요. 이 로지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케네디가 로지를 직접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 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지가 베트남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불교 사찰을 방문해요. 남베트남의 지금 권력자는 소수의 가톨릭 신자들이잖아. 근데 불교 사찰을 방문해버린다고. 한마디로 이건 뭐다? 워싱턴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 로지가 부임하자마자 미국 대사관에 남베트남 장군들이 각종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보의 핵심이 뭐냐? 비밀경찰 총수인 응호된 누가 조만간 군부의 반대파를 숙청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지는 이때 남베트남 군부의 쿠데타를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요, 이 응호딘 누의 전행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로지한테 분명하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GM이 반발을 하겠죠. 내 동생을 가깝게 두고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미국의 대통령은 분명히 남베트남의 통치는 나의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남베트남의 유력한 장군들은요, 쿠데타의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 대사관하고 CIA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도 점점 남베트남의 쿠데타가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돼요. 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남베트남군 장성들의 이 관심사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GM을 실각시킨 이후에도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쿠데타의 이 보안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신속히 미국의 승인이 나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남베트남군 장군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결국 1963년 8월 29일 날 현지의 로지 대사에게 전권을 준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지는 고민을 거듭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새까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당시 CIA 소속이었던 루시언 케네인 대령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베트남의 유력한 장군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남베트남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케네디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요구해요. 그리고 9월 2일 날 케네디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국내 지원이 없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남베트남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 인터뷰에서 케네디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곧이어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1000명의 군사고문단을 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요. 그리고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있잖아요. GM을 반대하는 장군들한테만 이 미국의 군사 지원이 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응호딘 GM은 쎄함을 느끼죠. 그리고 1963년 10월 2일 CIA 국장 존 알렉산더 맥코는 남베트남의 쿠데타파 장군들이 GM의 암살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깜짝 놀라요. 야, 암살까지 해? 그리고 바로
백악관에 보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백악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GM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믿는다. 하여튼 우린 그런 종류의 쿠데타에 관심이 있다. 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백악관이 남베트남 군부의 쿠데타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후에도 백악관이 갈팡질팡해요. 쿠데타를 오케이 한다라고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안 되겠는데 이거 몇 번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CIA 극동 담당 책임자였던 콜비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물론 남베트남 장군들이 주도하는 쿠데타였다. 동시에 각본은 백악관에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네, 63년 11월 1일 정오였습니다. 쩐티엔키엠, 쩡반민, 응우엔 칸 등의 장군이 주축이 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쿠데타는 언제 발생해요, 주로? 밤에. 밤에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잖아. 근데 대낮에 해요, 쿠데타를. 오후 1시경에 완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랬냐, 왜 대낮에 했냐. 쿠데타의 대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낮에 한 거예요. 그 또한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 GM의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궁에. 밤에는 철저히 지켰는데 낮에는 굉장히 느슨했거든요. 낮엔 낮잠 잤대, 대부분. 그러니까 대통령궁의 동생과 함께 꼼짝없이 GM이 갇힙니다. 그리고 이 경호원들도 필사적인 저항을 해요.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GM은요, 동생과 함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대통령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인근의 카톨릭 성당으로 다시 피신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알고 있었어요, 쿠데타.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러니까 전화로 뭐 항복해라 마라 막 하다가 끝내는 GM, 그 다음에 GM의 동생이 쿠데타군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호송차에 실려서 호송을 당하는데 이 호송 중에 호송차 안에서 즉결 처형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이 쿠데타 측이 얘기했냐면은 이 결박한 걸 풀고서 총을 뺏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손이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결박당한 상태잖아요. 뒤로 결박당했는데 무슨 총을 빼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GM 일가가 처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처형되니까 백악관은 놀래요. 왜냐하면 쿠데타는 알겠는데 설마 죽일지는 몰랐거든. 설마 진짜 죽일까 그랬거든. 사실요, CIA하고 미 군부는요, 1961년 말부터 GM의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케네디한테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케네디는 사태를 관망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미국이 쿠데타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죠. 더욱이 케네디는요, 압박 전투의 결과를 보고도 여전히 미군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장군들한테 못 박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CIA 극동 담당 책임자였던 콜비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백악관은 GM 정권의 전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남베트남에서 쿠데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런데 네. 63년 11월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GM이 암살당한 지 불과 20일 만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굉장히 수상쩍은 인물이 범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건 뭐 진실 공방이 있잖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 많잖아요. 케네디 죽음에 대해서는. 근데 당시 케네디는 군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왔죠. 그중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은 미 군부하고 군 정부가 마피아를 사주해서 삼각 교차 사격으로 케네디를 제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JFK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The truth is out there. 진실은 저 너머에 있죠. 케네디 사후에 완강한 성격의 텍사스 출신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 군부하고 만나요. 그래서 첫 대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내가 재선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 승리해라 이거야. 승리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리고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뭐야?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하지만
당시 아무도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을 치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